지해찬 의장님 네. 윤수 같은 사람들인데 요 윤수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작된 곳은 우도입니다. 아, 우도. 네, 우도에서 시작이 됐고, 이제 우도에 들어가서 지금 이제 주민으로 살다 보니까 이 매장 운영하시는 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 많다는 걸 발견을 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 기존에 이제 이렇게 토착민들하고 정착민들하고의 관계가 계속 어떤 이분법 구도로 계속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좀 타파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좀 공평하지 못한 어떤 부분도 좀 이렇게 평평한 좀 운동장을 만들고 싶기도 했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하게 되고 여행 마을에서 이제 그 매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행 공동체를 만들게 된 거죠. 그러면 그 여행 공동체라는 건 보통 어떤 식으로 사업이 펼쳐지는 거예요? 예,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그 매장에서는 광고를 하고 싶어도 하는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고 또는 이제 고정적인 광고비를 지출하는 거에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 아예 또 그것조차도 아예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또 특히 이제 옆에 광고비를 많이 지출하는 매장들한테는 또 피해를 이제 입는 매장들도 있고 이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이 공부를 좀 가르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무료로 이제 교육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무료로 해서. 네, 그래서 이런 뭐 네이버나 틱톡이나 이런 영상 만드는 방법, 그다음에 또 이제 그 SNS를 어떤 방식으로 활용을 해야 또 이렇게 많은 홍보 효과가 있다는 같은 그런 이제 세부적인 사항들을 다 이제 좀 커리큘럼을 짜가지고 공부를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윤수 같은 사람들에서 수익은 어떻게 돼요? 그렇게 무료로 해주면. 저희들은 이제 그 분들이 제공하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서비스를 모아가지고 이제 여행권을 판매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행권은 보통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우도에 가서 내가 한 10만 원 정도를 들이고 써야 되는 부분을 한 60% 70% 할인되는 가격에서 쓸 수 있도록 구조를 짜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행자들 입장에서도 제주도가 너무 비싸서 여행을 못 온다든가 하는 그런 이유가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장 중심점은 아주 장사가 잘 되고 기존에 그 업을 잘하고 계시는 분들은 우리 회원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네. 잘 되는 데는. 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광고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 또 광고하는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 중에도 또 이제 좋은 음식이 있거나 좋은 숙소가 있거나 이런데도 그런 걸 알리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런 분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뭐 아이스크림을 무료로 준다든가 아니면 뭐 짜장면을 무료로 준다든가 이렇게 줌으로 해서 고객을 이제 유입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제안드리고 만들어 드리면 그 고객을 유입시킨 고객을 대상으로 다시 매출을 만들 수 있는 구조를 이제 컨설팅 해가면서 이제 공동체를 운영하죠. 이거 세부적으로 이거 일일이 하려고 하면 굉장히 업무적으로 좀 힘들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어느 정도 기간 됐으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초창기 때는 이런 새로운 시스템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제가 우도에서 거의 매일 출근 복장이 앞치마였습니다. 네, 앞치마 입고 가서 설거지하고 청소해주고 매장 돌면서 오시는 고객들한테 설명해주고 이런 일만 거의 한 2년을 했고요. 이 공동체를 조직하기 전에는 제가 한 1년 동안 사비를 들어가지고 제 지인들을 다 우도로 불러가지고 네, 직접 한 600~700명을 제가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여행권을 내가 일부러 만들어서 매장들한테 일부러 돈을 미리 다 줘놓고 한번 무료로 다녀봐라 이런 걸 한 1년 동안 테스트를 하고 또 한 2년간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매장에 직접 가서 이제 같이 몸으로 뛰면서 이제 이런 시스템을 설명하고 교육하면서 이제 구축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안에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매장들 중에는 정착민이 반, 토착민 가게가 반 정도 되는 비율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정착민, 토착민이라는 어떤 이분급 구도를 깨기 위해서 시작했던 그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도 주민이라는 단어를 그냥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5년 차 됐거든요. 5년 차 됐고, 5년 차. 지금 이제 우도에서 이제 우리가 제대로 된 시스템을 검증을 하고 이제 제주도로 확장하게 된 거죠. 그 제주도
확장한 것은 뭐 우도에서 성공적인 그것을 좀 느낌으로 좀 되겠다 하는 거를 알고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지금 가장 사람들이 많이 좀 어려워하는 것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뭐 광고나 홍보가 안 돼서 아니면은 그쪽 제품이나 이런 것들이 좋지 않아서 뭐 이런 것 중에서 어떤 것이 좀 제일 매장에서 제일 어렵게 그렇죠. 생각하는 경우는 특히 이제 섬의 분위기는 그런 것 같아요. 그 특히 이제 우도는 관광객이 한 1년에 200만 명 정도 들어오는 곳이기 때문에 거의 어쨌든 관광으로서 경제가 돌아가고 있는 곳이죠.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경쟁 요소가 있는 업체들끼리는 광고로서 모든가 승부가 나고 있는 곳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내보기 시작한 거죠. 실제로 이제 국내 여행객들이 몇 프로 정도 들어오고 중국 관광객이 몇 프로 정도 들어오는데 이제 거기서 매장들이 어떤 대응을 했을 때 고객이 유지가 된다거나 매출이 상승된다든가 하는 이런 데이터를 이제 내면서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성장해 온 거죠. 그 우도가 지금 대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섬 속에 섬 해서 많이들 가고 있는데 우도 그 자동차들도 좀 많이 렌트카나 이런 것도 제한시키고 그렇게 하는데 그 불편사항이나 뭐 이런 걸 좀 느꼈어요. 우도에 대해서 어떤 일단 오래 했으니까. 우도 섬에서 우도가 가장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이 카르텔이 너무 단단합니다. 네. 일단 포항선의 주주들이 전기차나 자전거를 운영하시는 또 주주들이기도 하고. 아 그렇게요. 네. 또 그 주주분들 중에는 또 그 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버스 같은 경우가 또 주주이기도 같이 하고. 해버리고 네. 아주 독점식으로 네, 되는구나. 그러니까 거의 독점적으로 움직이는 상태고 뭐 예를 들어서 요번에 또 우도 소라축제를 하겠지만 소라축제를 하게 되면 천진항에만 특설 무대가 깔리고 그 주변의 상권만 살아납니다. 나머지는 전기차나 전기 자전거를 아예 운영을 못하게 해버리기 때문에 거의 그 2박 3일 동안 손실액이 한 2~30억 정도 추정됩니다. 아 그래요. 네네. 축제를 함으로 인해서. 예, 예. 오. 근데 그 축제장에는 이제 청년회나 또 부녀에서 운영하는 먹거리 또 운영을 하는데 그게 이제 한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 수입이 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입을 위해서 나머지 부분이 다 포기가 돼야 되는 상황이고 또 들어오는 관광객의 입장에서도 버스밖에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걸어 다니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발생하죠. 또 이제 버스는 콩나물시루처럼 그렇죠. 이렇게 다니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되다 보니까 계속 불만을 일으키고 돌아가시게 되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전부 다 우도에 다 피해입니다. 그런 거 피해고 또 결국에는 그런 뭐 비용들이 벌어서 또 뭐 마을을 위해서 사용이 되면 되는데 또 그렇지 못한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보통 이런 게 단체들령 먹고 살고 그렇게 하기 위한 것들이 많죠. 네, 주체가 그렇게 제가 사실 되니까. 그런 거를 좀 썼다가 많이 좀 당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럴 수도 있겠네. 전체를 차를 전부 해서 돌면서 이렇게 저기 가야 되는데. 처음 듣는 얘기네요. 네. 그래서 우도 그러면 제주도는 그런 것이 전체적으로 폭이 넓으면 그런 것들은 좀 해소될 건가? 네, 지금 이제 우도 같은 경우는 적어도 우리가 안에 있는 공동체 50군데 정도는 일단 그동안에 뭐 영업이 거의 안 되던 곳이 살아나기도 하고 또 뭐 종업원을 한 명도 쓸 수 없었던 곳이 2명, 3명 종업원이 쓸 정도로 손님이 가게 되고 또 그다음에 이제 매장이 작았던 부분들은 또 크게 매장을 확장하기도 하고 이제 우리는 그런 결과를 얻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광고 비용에 대한 어떤 부담감을 일단 해소시키는 분들은 이제 이런 공동체의 어떤 구심점 역할들이 확실히 되고 있죠. 그런 면에서. 그 뭐 저 외국인한테는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우도도 이제 최근에 작년부터 중국인들이 거의 한 70~80% 차지하고 있거든요. 중국 관광객들이. 그래서 이제 그 매장의 메뉴를 중국어로 바꿔준다거나 또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중국인들만 대상으로 하는 상품을 또 개발해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활용한다면 이제 이런 걸로 이제 지원 사업을 계속 해 나가죠. 그러면은 이게 쉽게 머릿속에 떠오르면 우리 윤슬 같은 사람들은 우도에 있는 매장을 다 내 매장이네 전부 다 갈 수 있게 만들어줘 갖고 거의 그거를 체인점처럼 갖고 다 만들어 놓으니까 그거를 여기서 상품을 어떻게
소비자한테 던져주느냐 네. 그런 걸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건데 제주도에서 하면은 지금 인력도 많이 늘려야 될 건데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예,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늘리고 있어요. 계속 늘리고 있고 그 우도에서는 사실 이제 이걸 처음 시작할 때 뭐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을 좀 만드는 형태를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그 우도에 계신 분들이 이제 이 외지인이 들어와서 이제 이런 걸 하니까 굉장히 많은 불안하죠. 예, 불안하고 오해도 많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말들이 많아서 결국에는 그 협동조합을 좀 만드는 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직접 이제 제가 사비트로서 이제 사업을 하기 시작을 했고 이제 인력들은 우리가 구조를 완전히 다른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반 여행사들하고는 뭐 우리가 패키지 상품을 판다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오로지 여행 공동체를 지금 살리는 쪽에 초점이 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대다수의 여행자들은 다 자유 투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모바일로 지도가 나간다든가 뭐 우도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전기 자전거를 자기들이 수령을 하면 모바일 지도가 다 서비스가 나갑니다. 중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위챗을 통해서 모바일 지도가 다 나갑니다. 예, 그래서 본인이 선택해서 가고 싶은 곳을 우리 회원 공동체 내에서 다니면 예전에는 우리가 스탬프 투어를 했거든요. 스탬프를 찍으면 또 상품도 주고 우도 여행 완두증도 만들어 드리고 이제 이런 방식으로 계속 우도의 이미지를 탈바꿈시키는데 주력을 많이 했죠. 그래서 이제 지금도 이제 제주도에서도 이제 그런 시스템은 그대로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이제 인력적인 측면에서 보면 자동화 시스템을 이제 계속 다루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이제 좀 좋아졌죠. 좋아졌고 여행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편리하고 안정성을 더 추구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 지금 요 윤수 같은 사람들 요게 지금 보면 썸 타요 배움터, 예. 썸 타요 여행사, 썸 타요 무료 할인 쿠폰 마트, 썸 타요 월드라이프 테마파크 네. 이런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요 한번 소개 좀 해주세요. 어떻게 네. 하고 있는지. 섭타요 배움터는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이제 여행 공동체의 매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예, 무료 광고를 하는 방법, SNS 활용하는 방법 그런 걸 저희들이 하고 또 이제 거기에 관련해서 또 세무 관련, 뭐 마케팅 관련, 또 뭐 인문학 관련 이런 수업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배움터에서 배우신 분들이 결국에 목표는 자기 매장의 광고는 스스로 하자. 예, 그러니까 여행 공동체가 이 자기 주도적인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목표죠. 네. 그리고 이제 요 배움터에서 배우신 분들이 결국에 이제 우리 여행사와 연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여기 계시는 분들이 결국 이제 그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고 그 제공을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컨설팅을 해서 매출을 올려주는 구조고 또 우리 회사 자체에서도 또 이제 광고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연결 구조를 가지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쿠폰 마트도 마찬가지로 우리 매장에 계시는 분들이 쿠폰을 발행하겠다고 하면 그 메뉴들 중에 쿠폰을 발행해서 우리가 또 홍보를 해서 판매를 대행해주고 또 이 쿠폰은 다른 타 매장들과 또 서로 교류를 해서 크로스 시키고 이런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테마파크는 결국엔 이 여행 공동체에서 간단해진 이 기본기가 장착이 되면 제주도에서 일반적인 개념을 갖고 있는 테마파크가 아닌 완전히 역발상적인 어떤 테마파크의 형태를 만들면 지금 1,700만 명 정도의 관광객이 오지 않는 제주도를 한 5천만 명 정도는 관광객이 올 수 있는 그 목표를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이 네 개의 업무들이 자연스럽게 선순환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여행사들은 뭐 전화해서 비행기 티켓부터 해서 이 스케줄 이렇게 관리해주고 이렇게 투어도 이렇게 해주는데 여기에 있는 윤수 같은 사람들 여행사는 공동체를 만드는 거니까 서로가 그러면 소비자가 사업체가 여기서 제주도에 있는 사업체가 바로 연락하면 처음에 어떤 과정을 지도받습니까? 일단 이제 그 여행객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뭐 구매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전화를 통해서 구매를 하든지 여행 특성상 예약 때문에 전화 구매가 많습니다. 그럼 이제 그 티켓을 사게 되면 이제 무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이제 제주도 전역은 한 150군데 정도를 지금 목표하고 있거든요. 현재는 우리 한 30군데가 지금 확보되어 있는 상태고. 그럼 이제 그 여행권을 사가지고 왔을 때 무료 서비스를 즐길 수 있는 곳에 자기가 원하는 곳을 그냥 다니면 됩니다. 거기에는
무료 서비스가 도착함과 동시에 렌트카, 숙박, 그다음에 음식, 체험, 뭐 그다음에 카페, 뮤지엄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제 렌트카 무료를 일단 받으면 이제 본인들이 여행 코스를 짜서 가는 거고, 또 만약에 우리한테 여행 코스를 짜달라고 하면 식사는 우리 회원업체가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고, 그다음에 그 근처에 또 숨은 여행지를 찾아드리고, 예, 또 저녁을 먹으면 또 우리 회원에 들어가고, 또 그다음에 뭐 또 이런 조격을 또 하고 싶으면 또 회원에 넣고, 이런 방식으로 계속 회원업체를 돌면서 계속 예, 만들어 가까이의 관광지를 그렇죠. 또 추천해드리고, 예, 그거를 실시간으로 지도 정보를 저희들이 추적하면서 예,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행객들이 또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것도 저희들이 감시도 하고 예, 그런 방식으로. 거기 그럼 여기 직원들은 24시간 어떻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통합센터에서는 네. 뭐 저녁 6시에 퇴근을 하든 7시 퇴근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아, 이게 또 시공간이 개념이 없는 사업입니다. 우리는 노트북하고 뭐 말 그대로 태블릿만 있으면 지구 어디에 가 있어도 인터넷만 들어오면 다 해결됩니다. 네. 편하긴 한데 앞으로 또 제주도에 관광객들이 많이 안 오는데 네. 이런 개념을 좀 도입해서 많이 올 수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 의장님은 이런 쪽에 많이 오래 했으니까 제주도에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는 방안들을 관광공사보다 더 잘할 것 같은데 노하우나 뭐 이런 거 있습니까? 올 수 있도록. 일단은 지금 제주도에서 여행 산업이 자꾸 죽는 이유 중에 첫 번째를 꼽는 게 너무 비싸기 때문에 바가지 요금 때문이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게 가짜 뉴스를 쓰는 사람들의 영향도 있습니다. 이게. 예. 그래서 이것을 활용을 이런 방식으로 악의적으로 활용해서 쓰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 같기도 한데요. 실제 통계를 보면 생각만큼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1,700명 중에 지금 국내 여행객이 올해 보니까 한 1,200만 명 정도더라고요. 그러면 나머지가 이제 외국 여행객인데 그 중에 한 200만 명 정도가 줄어든 걸로 통계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점을 보면 이 200만 명이 결국에 뭐 제주도가 너무 비싸서 뭐 성수기 때 바가지 요금이 너무 심해서 뭐 이런 이유라면 저희들 같은 이런 여행 공동체가 살아나면 반드시 그거는 이유는 그냥 끝나는 거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지금 기존에 제주도에서 하고 있는 테마파크들은 너무 이제 식상해졌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뭐 체험 같은 거 이런 거 초콜릿 체험 같은 거, 뭐 감귤 따기 이런 건 너무 이제 식상해진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좀 도입돼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테마파크 같은 경우도 일단 기네스북을 등재를 하는 걸 다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건물 하나에도 기네스를 등재를 하고, 또 그다음에 또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는 컨텐츠도 우리가 한 번도 이제 시도해보지 않았던 컨텐츠를 시도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면 이 반드시 국내 여행객뿐만이 아니고 외국 여행들이 훨씬 더 많이 올 수 있는 부분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비행기가 없어. 네. 비행기가 없어서 많이도 오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도 토로하고 있는데, 아까처럼 그런 관광지, 기존의 관광지만 둘러보는 그런 시대는 이제 끝나버리는데 새로운 아이템, 아까처럼 기네스 이런 쪽에 등재해갖고 사람들이 어떻게 욕구 같은 거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여행이 이제 앞으로 뜰 것 같은데, 좀 더 앞서가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좀 잘 될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이거 저 마진들은 어떻게 됩니까? 마진이 좀 괜찮은가? 일단 저희들은 이제 수익 구조에다가 그 초점을 맞추고 있지는 않거든요. 기본적으로 우리 뭐 회사 가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여행 공동체가 무조건 잘 돼야 돼요. 잘 돼요. 예, 그게 잘 되지 않으면 우리 회사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치적으로 그냥 얘기를 하면 제주도 여행권을 우리가 150군데를 무료를 다니고 뭐 뮤지엄이나 이런 일반 회원들 할인이나 조건부 할인을 하는 쪽을 생각을 해보면 거의 한 500군데 이상을 지금 목표하고 있거든요. 지금 할인이나 조건부 같은 경우는 만드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거는 뭐 TM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고, 그거는 우리가 종합여행사를 등록해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 이런 관광서면 다 그 여행사 입금가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 입금가를 우리는 받고 소비자들한테 그 부분을 포기하면 됩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여행사의 입장의 가격을 그대로 소비자한테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할인이나 조건부 무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얼마든지 마케팅을 하는데 짧은 시간 내에 구축이 가능합니다. 실제 이제 무료 서비스를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더 질 좋게 개발하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주도 여행권을 뭐 하루 오전에 와서 저녁에까지 쓰는 게 10만 원이다 이러면 우리가 1,700만 명의 10% 정도만 계산을 해도 170만 명 곱하기를 하면 나오는 수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목표는 그냥 10% 정도만 10%, 하자. 10%도 엄청난 건데. 네, 근데 이게 수치상으로 보면 금액이 좀 적지 않은 금액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행의 개념들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아는 여행사 하시는 분도 어떤 식으로 하냐면 서울에서 가수 섭외해서 여기서 공연하고 하는 네. 2박 3일 뭐 여행 네. 뭐 몇 박 그렇게 해갖고 그 두당 얼마 붙이고 해서 그렇게 하던데 그런 것들도 좀 단기적으로는 좋을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는 사람들이 좀 식상하고 하니까 그런 것도 어려운데 지금 이거는 거의 개인적인 그런 것도 좀 침해 안 당하면서도 다 개인들한테 다 여행 다닐 수 있게 만들어주고 하니까 그런 면에서는 아주 좋은 21세기 가장 좋은 그런 획기적이면서 윤술 같은 사람들은 누가 이름을 지은 거예요? 네, 제가 직접 지은 거예요. 어떤 이유로 해서 지금? 제가 이제 우도에서 살다 보니까 그 바다가? 네, 우도 윤술이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늘 그 윤술을 바라보는 등산 그 코스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이름을 이렇게 한번 지어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죠. 참 이름을 잘 지어갖고 예. 그리고 여기 이제 모이시는 분들이 다들 그렇게 빛나는 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구나. 어쨌든 간에 오늘 그냥 보니까 새로운 시도로 해서 우리 회장님이 아주 야심차게 지금 하는 것 같은데 제일 마음에 드는 건 커피입니다. 첫인상이 아주 좋아서 아주 잘 될 것 같습니다. 발전을 기원하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